저와 휠체어에 앉아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차별짓게 하는 이 사회에 맞서서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만드는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성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장애인의 이동권은 우리들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정부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애타는 마음은 우리 사회의 양심 세력들과 함께해서 꼭 쟁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얘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견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서훈 상인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 46개 민주기본권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확보되느냐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때까지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던 이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동권이나 생명권과 관계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민중연대에서도 앞으로 힘차게 연대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이 10% 이상 장애인들입니다. 저희 노점상연합에서도 이동권 쟁취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실하게 확보해줘서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사회와 더구나 이 취업을 해서 생활에 대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혁되어지고 운영되어 왔다. 지금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장애인의 70% 이상이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50% 이상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동의 권리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동의 권리란 상당히 생소한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의 권리는 다른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이다. 교육을 받거나 직장에서 노동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한다. 만약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교육, 노동,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이동의 권리는 곧 노동, 교육, 사회, 문화적 권리이자 생존권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이동의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되어 왔다. 대중버스는 계단이 좁고 턱이 높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들려 내려가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직형 리프트는 매우 느리고 위험해 엘리베이터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하며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한 해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등 초기에 장애인만의 투쟁에서
명실상부한 전체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했으며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해 말 많은 인권단체와 언론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하나의 중요한 뉴스와 사회운동으로 평가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이동 타기에 앞서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과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한국 사회의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지난해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원년이었다면 올 한 해는 반드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이동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현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김대중 정부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4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장애인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비타협적이고 끈질긴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2년 1월 22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감사합니다. 예, 이동권 연대는 아울러서 그동안 이동권이 침해받아오고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아온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헌법 3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보통 사회권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정책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인당 일반불의 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라는 문제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에 의하더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라는 구절로서 국가가 그러한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버스는 사치품이 아닌 일종의 생활 필수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의 형태로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우리 헌법상 구현이 가능한, 그리고 구체화되어야 되는 권리로서 주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취지로서 헌법 소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채용 인권위원회에도 우리가 또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설교통부를 대상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적인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동권 연대를 통해서 9차례의 버스 타지와 또 1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저희들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또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에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제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과 그리고 또 문건이 잘 준비된 관계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버스를 탄다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장애인이 어떠한 동정이나 시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혜와 동정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차별들을, 사회적 차별, 이 구조적인 차별들을 척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에 있습니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대표단께서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시고, 그리고 1시부터는 제10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저러한 버스는 장애인들에게는 죽은 교통이다. 그래서 대중교통 장려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버스 타기 힘든가를 장애 체험을 통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오늘 행사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요. 어떨까요? 어떻게 급해서는 우리 식구는 먹었다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아야지. 이쪽이 점점 빠르겠네. 지금 국가인권위 건물에 장애인 주차시설 건물에 좋다고 안 되나? 잠깐만요. 4명 올라가요. 4명이요, 4명. 네. 많이 쩔었어요. 완전 로즈. 오층 누르세요.
이쪽이구나. 오른쪽으로. 네. 싸우셨나요? 네. 진정서 상담을 원하시죠? 상담을 네. 하실 분 있나요? 지금은 지금 없고요. 그럼 접수만 하죠. 다음에 접수만 상담할게요. 하시겠어요? 예, 그러십시오. 선생님 여기 진짜 법수만 하시는 있습니까? 예, 안 예. 기다려도 되면 지금 하죠 그럼. 예, 다음에 또 오시는데 불편하시면 불편하죠. 지금 뭐 여기 써온 거 외에 더 하실 말씀이 더 많이 있으시면은 예 그래요. 지금 기본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가지고 단기 기간에 좀 배려하지 않고 대중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책 마련 요건수로 달라요. 예, 요건이 다르고 같은 안건이지만 상대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거는 저희 법적으로 좀 인권위원회법에서 만약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하면 저희가 그 조사 권한을 상실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더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 오신 분은 박경수 선생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진술하시는 분 좀 그 신원을 여기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배윤호라고 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는 예, 660 160 118 118 10 예? 1010 1010 511 511 네. 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동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에는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결국 겨우 50% 정도만 지하철역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따라서 저 같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그 지하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은 저희한테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의 문제인데요. 현재 시내버스가 서울 시내만 해도 약 8,000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건 셔틀버스여서 사실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버스 같은 경우는 계단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휠체어가 있을 만한 좌석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와 또 담당 기관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계속 면담도 거절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한테는 장애하라고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무런 마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애인들은 그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휠체어 리프트를 기다려야 하고 이동하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작년에만 해도 3명의 장애인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버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그것이 그 정부로서 똑같은 국민에게 주는 대중교통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장애인도 역시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버스를 동등하게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헌법이나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은 그 국민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기록을 하고 제가 말씀하신 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리프트라든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장애인에게는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때문에 이제 국가인권위를 진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좀 더 보완하면 이제 더 차별 행위다. 예, 차별 행위니까 그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 예, 그 인권 보장만이 아니라. 저기 이제 접수 절차를 밟으시면 되거든요. 저쪽에서요. 요거를 저희가 한부 국사에서 보관을 하고요.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나셨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고맙습니다. 되게 배우 선생님, 예. 제가 그 전화드렸던 임시장입니다. 이따 7시에. 예. 그러시구나. 저 9층에서죠? 예. 자주 뵙기로 했는데 제가. 건강음료 있네. 여기. 부장님. 구한번 외쳐봅시다. 장애인권 쟁취하고 김대중정권 퇴진시키자. 장애인권 쟁취하고 김대중정권 퇴진시키자. 김대중정권 퇴진시키자. 장애인 인권권 쟁취 세. 장애인 차별철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철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인권권 쟁취 세.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겨울 민주단체 투쟁단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일정을 넘어서 힘차게 많은 투쟁들, 또 2002년 지렁이들의 권력 재편을 넘어서는 2002년 민중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규명과 장애인권 확보를 위한 투쟁 전대회를 서울역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지하철 1호선은 30분간 점거 정도 2001년 3월 9일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를 펼쳤으며 지하철 연착 투쟁을 하였습니다. 2001년 4월 20일 2차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 연장 운동을 함께하였습니다. 장애인 협동 연수이나 시민사회단체 연합 선전전 및 선거운동도 함께 가졌습니다. 2001년 3월 17일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OECD를 가입하고 $10,000가 넘는다고 떠들고 있지만 빈부격차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일반인이나 또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여기 되는데? 뒤로 가, 이 새끼들아! 노동자가 살기로 내 하강이 살아서 인간답게 니네는 이걸로 찍어도 되고 우리 잡으면 안 되냐? 뭘 죄송해 이 씨발놈들아 니네 찍으려고 했잖아. 어떤 씨발놈이야? 뭘 아니야 이 씨발 어떤 새끼야 아까. 죄송합니다.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 뒤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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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천천히! 가능성이 뭐야? 가정 속에서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첫도 운영가 되면 유수인의 공안이 전도 운영들의 힘찬 첫도 운영가 체력수행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